이번 책에서는 감옥의 목적과 형태, 용도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지. 이 책에서 서술하는 감옥과 현대의 감옥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또 목적과 권력에 의한 하나의 기계 장치로서 사회로부터 비행자들을 격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박탈하여 그 안에서 여러 기작을 통해 분류하기도 하지. 마치 모범수 제도처럼. 여기서는 감옥을 교정을 위한 시설로 바라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옥을 부르는 이름 중 흔히 교도소가 있지. 이 교도소의 교도는 잘못을 바로잡아 인도한다는 뜻으로 명칭에도 교정을 위한 이념이 담겨 있어. 하지만 감옥의 실패 사례를 살펴봤듯이 재범률도 이상과 달리 상당히 높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으로 인해 경범죄자가 주변의 비행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점점 무거운 죄를 짓게 되는 이른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문제점도 봤었지.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 나는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어.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감옥을 거쳐간 비행자들은 교정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더 어두운 면을 보고 나와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그리고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시스템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명확하게 이행되고 있는 기능도 있지. 그걸 바로 격리라고 하고 있어. 비행자들은 자신의 죄질에 따른 형벌을 시간으로 치환하여 받게 되지.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모난도를 걸러내주는 여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 아직 존재하는 금전이라는 계급에 따라 또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성심에 따라 가끔 등가가 성립하지 않는 형벌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여가의 기능은 사회가 더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을 도와줘. 이를 통해 나는 이미 형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물론 완벽한 형벌, 처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완벽할 수도 완벽할 필요도 없어. 나는 감옥이 형벌 형태의 최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만 현대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감옥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처벌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실험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 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감옥은 위법 행위를 형벌로 등가 교환하고 비행자들을 한데 모아서 규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는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지. 비행자들은 규율을 배우면서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더라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감옥은 단지 비행자를 격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 학교, 가족 같은 사회 내의 다양한 통제와 규정 방식을 압축한 축소된 사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옥이 정말로 진정한 규정과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 법에 따라 죄가 형벌로 치환되고 비행자가 감옥에 수감되는 과정은 사회의 모난도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들을 가려주는 커튼 역할을 하기도 해. 특히 재범률이 높은 현실을 보면 지금의 규정 시스템이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일시적인 억제와 격리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어. 2024년 대한민국 범죄 재범률만 봐도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최소 20%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결국 감옥의 본질이 처벌이 아니라 규정이 있다면 그걸 실현할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로의 재통합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의 시스템이 단순히 격리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이야. 너희들 얘기 잘 들었고 나는 생각이 든 게 이 감옥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판결, 그 사법부의 판결의 집행을 책임지는 동시에 원칙을 수정할 권리를 갖는 기구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었고, 아무튼 너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의 제도는 자유의 박탈과 수용인, 수용자의 교정이라는 두 가지 명백한 논리는 맞잖아. 격리와 위계 질서, 규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정치 도덕적 도식과 그 경제적 도식을 이끌어낸다고 책에서 말하지. 근데 이 구조를 우리 현대 사회에 대입해 봤을 때도 전혀 이상한 게 없었어. 푸코가 말한 권력은 지식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를 배열하고 생산한다고 말한 게 현대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 이 수업 교수님께서도 상하관계에서 전달되는 지식은 항상 옳지만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노동하는 건축 기계가 될까 항상 우려하신 게 인상 깊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었어. 난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규율은 이분법적으로 지키며 살았고 지키면 선한 거였고 이게 위기 질서를 만드니까 비교, 구분, 서열화하며 서로를 감시했던 분위기 속에 산 것 같아. 현대 사회도 감옥처럼 규율이 강화된 피라미드식 감시 사회면서 효율을 추구하는 구조인데
과연 옳을까라는 의문이 있어. 단지 자본의 축적과 그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서 규율을 정하고 효율을 쫓는 것일 텐데 과연 올바른 효율은 무엇일까라는 의문도 생겨. 학교 및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 규율을 따라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권력층을 형성하는 사회인데 나는 이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 나눠보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